월급통장에 놀고 있는 돈 제가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짠! 안녕하세요. 한국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에서 MF를 운영하는 박성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투자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투자라고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서 무섭긴 한데 해야는 될 것 같고, 도대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월급 받은 거 거의 저축하고 있는데 요즘 CMA 통장에 저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금 말고도 투자를 시작해봐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그럼 예금 대신 CMA를 생각했다면 지금 예금도 보통 예금 같은 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통 예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위험이라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슷한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좀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상적인 것에서 투자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게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년생들이 투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띵! 이게 시드머니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종잣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드머니를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돈 아니면은 자기가 대출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모든 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투자란 건 어떠하게 내가 급박하게 쓸 수 있는 돈이나 이런 돈들을 제외하고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가 어떤 성과를 낼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시드머니라는 게 얼마 정도 모아야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한 1년 연봉 정도의 금액을 모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투자란 거는 어떤 수익이나 손실이 이제 몸에 좀 와닿아야 되는데, 너무 작은 금액이면 그게 적게 와닿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5%가 났다고 하면 그게 5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써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5만 원을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연봉의 5%라고 하면 월급의 거의 60%예요. 그럼 60%를 만약에 수익이 났다고 하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를 쓴다 하더라도 그 돈을 모아서 다시 재투자로 가게 되고, 그 돈들이 모여서 시드머니가 이제 복리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드머니는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시드머니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모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또 기간을 정해서 돈을 함부로 뺄 수 없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또 나아 보여요. 최대한 얘기한 것처럼 높은 수익률을 투자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럼 예금 비슷한 투자 상품 중에 MMF라고 들어봤는데요. MMF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MMF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좀 표현하자면 자금 시장 펀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주식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여유자금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은행 예금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금들을 모아서 이자를 받는 상품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된 게 이제 MMF인 거죠. 다만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실적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띵! 그러면 MMF는 손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인 거예요? 단기간에 맡기는 자금인데 손실 위험도 높다 그러면 아무도 MMF를 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MMF는 다양한 규제로서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을 본다면 우선 자산은 1년 미만의 자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펀드에서 잔존일수를 75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통한, 공사채를 제외하면 개별 자산의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투자 가능한 자산도
최상위 등급 2개만 가능해요. 채권 같은 경우는 트리플 A와 더블 A, CP 같은 것도 A1, A2만 가능하고요. 다른 쪽으로 이제 유동성 부분을 보자면 MMF에서는 일일 자산을 10% 이상 무조건 가지고 있게 돼 있고요. 7일 이내의 자산을 30%를 보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환매를 신청하면 최소 30%까지는 현금화 즉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 말고도 MMF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MMF의 장점이라면 우선 현금화가 쉽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수시 상품에 대비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 채널이 다양해서 근처에서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뭐 증권사 같은 데서 충분히 설정과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대부분의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이제 거래 단위가 큰데 MMF 같은 경우는 소액이라도 투자가 가능한 점이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투자를 하고 싶으면 먼저 시드머니를 모으고 여유 현금을 투자하고 싶으면 MMF에 투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먼저 일상에서 투자를 먼저 시작해 보시고 꼭 시드머니를 모아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흥국자산운용 컨텐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